이게 여러분 그냥 발차적으로 해설치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이거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다시 들여다보잖아. 죽어요. 헷갈려서. 첫 번째 문제부터 개 헷갈립니다. 안 헷갈린다고? 좋아. 그런 방법으로 모든 선지를 다 들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꾸 어떤 특정 단어가 되게 쉽게 보일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솔직히 14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털어낸다? 이거 하나 푸는데 한 4, 5분 걸릴걸? 진짜? 단어 하나하나 이 단어가 맞냐 틀리냐 어떤 단어가 맞냐 틀리냐 난리 나요 여러분. 난리 난다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정답으로 특정하거나 오답을 오답으로 특정하는데 어떤 정보들은 도저히 내용일치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털다가 한 5선지 중에 3개 털어놓고 2개 중에 찍어. 그럼 균이 같은 짓을 자꾸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아니야 제발 그거 아니야. 당장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4번 선지 같은 게 은근히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용일치로 들어가다 보면 나머지 선지들은 뭐 내용일치로 푸나 뭐로 푸나 보일 수 있는데 4번 선지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헷갈릴 가능성이 존재해요. 아니면 말고인데 그럼 15번에서는 여러분이 답을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데 다른 선지들에서 상당히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3, 4, 5 같은 선지들 의외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뭔가 놓치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이해가 안 될까? 예를 들면요 15번에 3번 한번 보면요 렌즈와 격자판 사이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 자 그럼 봐봐. 렌즈의 곡률이라는 건 왜 생겨요? 두 번째,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바뀌는 게 뭔데? 그게 2번 선지잖아. 그럼 질문해 볼게요.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격자판이 작아 보인다? 좋아요. 도대체 15번의 2번 선지는 어디서 내용 일치로 확인할 수가 있죠? 렌즈와 격자판 거리가 멀어지면 격자판이 작아 보인다는 건 어딨냐? 있어요? 찾아줘봐. 나 못 찾겠어. 15번에 2번에요.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격자판이 작아 보인다, 작아진다. 그 정도 못 찾겠어요. 물론 잘 들어. 힌트는 있어. 힌트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는 렌즈와 사물 간의 거리야. 도대체 격자판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냐고요. 렌즈에 새겨진 건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로 있는 건지. 아니 우리가 운전하면서 격자판을 깔고 다니진 않잖아. 도대체 격자판이 어디 있는 거냐고. 여러분 아마 부모님 차에 서라운드 뷰 보면 알겠지만 격자판이 있긴 있거든. 근데 그게 화면상에도 보여 그 격자판이. 근데 내가 봤던 내 차의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의 어떤 그 격자판은요 그냥 화면상의 어떤 보조점 같은 개념이지 이게 어떤 느낌으로 격자판이 어디에 세팅되는지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게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태가 벌어져 버리냐면 이감이나 사설 또는 EBS 같은 게 익숙한 애들이나 이런 친구들은요 정보량이 작으니까 열심히 와리가리 발전기 덤벼요. 그러다가 안 돼. 자 그런데 걔 중에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구조 처리를 할 줄 아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보여가지고 풀어. 근데 문제는 그게 적당하게 해놔버리면 결국 흔들려서 빠그라지는 거야. 아니 왜 그 순간순간의 귀찮음 때문에 여러분이 1년, 2년, 3년을 갖다 버리려고 그래. 좀 빨리 끝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러려면 지금 제대로 해놔야 돼요. 여기 일단 이반 학생들은 잘하고 있긴 한데 자그 다음에 이제 얘는 머릿속으로 있는 어떤 그림이 상상이 돼야 되는 그림이 상상이 안 돼. 두 번째 주주구조 빡세게 방잡다.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자 가봅시다. 자 그리고 얘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 지금 최근 과학기술의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LFA 키트, 뭐 방역, PCR 이쪽의 흐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감염학에 관련된 흐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이미지 센서 관련된 질문들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AI 기술은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이거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간 게 테슬라고, 테슬라는 사실은 라이더 센서 같은 걸 잘 안 써요. 테슬라는 거의 이미지 센서와 AI로 처리를 하지. 이쯤 얘기할게요. 하지만 이쯤 얘기했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자꾸 저보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출제 예측 해달라 그런 얘기하는데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수업에 다 있다고.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즘 기출들은, 특히 요즘 EBS는 특정 지문을 찍기가 어렵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미 EBS 그 감각을 잡았기 때문에 세 개 내기를 엮어서 내버릴 거라고. 자,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놓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 중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 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저는 이거예요. 좀 아쉬웠던 부분. 제 스스로한테도. 그러니까 어느새 내가 공부가 피곤해진 거야. 수업이 피곤해진 거야. 어떻게 하겠어? 나조차도 대충 가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야 돼. 그럼 무슨 얘기야? 카메라가 전, 후, 좌우에 있다는 얘기예요. 카메라가. 그럼 최소 몇 대야? 4대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대충 털고 1번 선지 털다가 1번을 못 털겠는 거야. 왜? 지문의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1번 선지를 보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차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인가? 이 지랄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럼 하나로 되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풀면요, 이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찾는다니까. 근데 카메라 대수는 안 나와. 이해돼? 카메라 대수가 확인 안 되는데 그걸 일치로 풀었다고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지금 카메라 대수는요, 일치로 못 푼다니까. 일치로 풀려? 추론이 들어갔지. 몇 대라 어디 나오는데 찾아봐. 몇 대인데? 4대 맞아? 4대일지 아닐지도 몰라. 왜? 전후 좌우라 그랬죠. 그럼 전에도 앞에도 2개 이렇게 달렸을 수도 있고 뒤에도 2개 달렸을 수 있어. 옆에도 이렇게 2개 달렸을 수 있어요. 누가 하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런 접근 방법들을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냐면 내가 물든 거야. 자꾸 고1 잼민이들이나 내신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내용일치 자꾸 풀어 설명 아니라고 하지 나도 모르게 물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을 막아요. 아예 그냥 진짜 우리 바 선생들 죽이듯이 아예 그냥 씨앗을 말려야 돼. 그래야지 없어지지. 이거 절대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할 애당초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해야 돼요. 촬영 전후에 장착 카메라 촬영 영상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림 그려보라는 거고, 머릿속으로 360도를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주행하고 있으면 이렇게 360도 그림이 이렇게 보이겠죠. 제공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주제인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는 순서가 들어가 있고 과정이 들어가 있고 PS가 들어가 있고 일부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다 세팅을 하냐? 이 구조 세팅을 안 하고 가면 엉망진창 꼬입니다. 하나 더. 먼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뭡니까? 1단계야. 이거 안 잡으면 나중에 그냥 끝나요, 여러분. 나중에 존나 헷갈립니다. 촬영해요. 자, 그럼 촬영할 때 쓰이는 카메라는 광각이라는 특징이 있어. 광각은 기본적으로 시야각이 커요. 시야각이 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 사각은 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왜곡이 생기겠죠.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서 왜곡이 생긴다고. 즉 이게 뭐라고? 왜곡이 생긴다고. 왜곡이. 구조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구조를 잡아야 되는. 선생님, 중심은 볼록 주변부에서 멀어질수록 휘어진 현상은요. 자, 같이 판단했어요. 정보량이 꽝 터졌잖아. 그럼 여기서 주목할 건 뭐야? 이거라고요, 이거. 내부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 집중을 해야 돼? 외부죠. 왜 내부겠어? 왜 내부 변수겠어? 고유하니까. 왜 내부 변수겠어?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렌즈 때문이니까. 렌즈 고유한 거니까.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광각 카메라 때문이니까. 그럼 렌즈 고유에 뭐가 생겨? 곡률 때문에 생긴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핵심 정보를 잡아야 이해가 된다니까. 됐죠? 이래놓고 발췌독을 해도 하는 거야. 물론 구조를 더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 정보들, 주제들 집중해야 된다고. 자, 외부 정보는 뭡니까 그러면? 기울어진 같은 게 왜곡. 기울어진 왜곡이 외부 변수고,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 문제 원인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뭐라고? 내부 변수. 두 번째는 뭐라고? 외부 변수. 내부 변수는 뭐야? 카메라 자체의 곡률. 자, 그러면 이 내부 변수는 뭐로 표현한다? 왜곡 계수로 표현한다. 자, 왜곡 계수를 가지고 왜곡 모델을 만들고 그 왜곡 모델로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대요. 자, 봐봐. 구조를 잡는 게 낫다고 봐. 자, 1단계죠. 1단계 뭐였어? 촬영. 그럼 촬영하는 순간 뭐가 생겨? 문제가 생겨서 2단계 뭐 하겠어요? 왜곡 보정을 해야죠. 왜곡 보정, 왜곡 보정. 그래서 3단락 왜곡 보정이 끝나면 샵2가 끝나면이니까 이 다음은 3단계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단락의 왜곡 보정 아직도 하고 있어. 왜곡 보정된 영상이니까 니은은 샵2예요. 순서를 되게 깔리게 구조를 짜놨어 지금. 꼬이는 거야 이제 당연히.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촬영을 하니? 그러니까 이게 벌써 헷갈려. 차량 주변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를 촬영한다는 이 정보가 도저히 안 들어와 난 지금. 이해됐어? 둘 중 하나야. EBS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든지. 근데 어차피 EBS 존나 어려서 건들지도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처리가 안 돼요. 뭐 구조로 처리한다고 처리가 되니?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를 빡세게 잡아주면 이게 정보 불충분이 게 더 명확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깔아놓냐고. 잘 모르겠잖아. 격자판을 깔아놓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뭐 어쨌든 촬영을 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광각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장점은 뭡니까? 시야가 크다니까. 하지만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죠. 어떤 일이 벌어져? 곡률 때문에 왜곡 발생한다고. 그 왜곡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왜곡 개수로 이 왜곡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구조를 잡으니까 또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카메라 자체의 변수니까 내부 변수가 되는 거네요. 반면에 뭐도 있겠어? 외부 변수도 있죠. 외부 변수는 뭔데? 자, 촬영된 영상과 기억과 1단계죠. 실색의 격자판.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격자판을 펴놓는다 그랬는데 실색의 격자판? 진짜 격자를 펴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뭐라고? 비교해서 보정할 수 있겠대요. 자, 외부 변수는 어떻게 한다? 원인은 기울기 같은 건데, 그래서 해법은 뭔데? 기억 1단계 촬영된 것과 플러스 뭐라고? 실색의 격자판 비교하면 된대. 자, 그럼 봐봐. 정리하면요, 크게 두 단계인 거야. 1번 촬영, 2번 왜곡 보정. 촬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 내부 변수 문제, 외부 변수 문제. 내부 변수 문제 어떻게 해결한다? 카메라 자체의 곡률 왜곡 개수를 가지고 해결한다. 외부 변수 어떻게 해결한다?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해서 해결한다. 희한하죠. 구조를 또 잡으면 명료해지죠. 내가 지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두 번, 세 번 잡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이단락에 이렇게 단계와 원리와 문제법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건요, 얘를 처리하고 가란 얘기야. 다 내는 거다. 정보량도 없어. 평소 정보량의 절반이에요. 이거 수능 절반도 안 돼. 왜 절반도 안 되는 걸 내겠어? 애들이 만점자 여전히 28명인데 구조를 미친 듯이 잡으란 얘기겠지. 주제를 완전히 빡세게 뽑아내란 얘기겠지. 날이 더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 외국 보정이 끝나면 어떻게 돼?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3단계 시작인 거야. 자, 다시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세계 실세계 점들을 추정해서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3단락인가 봐요. 그럼 시점 변환은 왜 생기는 거야? 원근 효과가 문제인가 봐.
왜 원근 효과 발생을 하지? 3차원을 2차원으로 하게 되면 왜곡이 생기겠죠. 어떤 원리가 생깁니까? 동일한 물체라도 멀리 있으면 작게 나타나. 됐습니까? 3단락도 봐 그러면. 이제 샵3는 뭐라고? 시점 변환이야. 시점 변환을 왜 하는 건데? 어떤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원근 효과 때문에. 원근 효과가 뭡니까? 카메라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크기가 더 작아지죠. 자 봐봐. 이런 애들은요. 다른 정보에 비해서 난이도는 뚝 떨어지지만 출제돼서 우리가 활용할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런 애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2단락까지 어려웠다고 해서 막 이러고 있다고 뭐 3단락 왜 이렇게 쉬워? 이게 아니야. 3단락에서 얘가 미친 듯이 빡세게 잡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봐봐. 이제 3단계까지 다 왔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1단계 뭐야? 촬영. 2단계 뭐야?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에 의한 왜곡 보정. 3단계 뭐야? 카메라 거리에 따른 크기 보정, 시점 변화. 원근 효과 보정, 시점 변화. 그럼 끝났나? 아니지. 마지막 뭐예요 이제? 합성하는 4단락. 4단계. 됐어? 마지막 4단락은 그러면 최종 합성까지 왔죠. 그럼 봐봐. 우리가요. 이런 촬영, 왜곡에 대한 보정, 원근 효과 보정, 시점 변환, 마지막 합성 해야 나오는 거잖아. 합성을 왜 해? 카메라 하나인데. 그래, 카메라가 여러 개니까 합성을 하겠지. 라고 주제 추론할 수 있는 이 설계를 한 거야. 이 멍청한 애들은 자꾸 이 단어 하나로 맞고 틀리고 되겠지만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수학 30분 문제를 답만 외워서 푸는 거랑 똑같다니까. 하나 틀렸다고 해가지고 이 단어 하나 가지고 가는 거는 어차피 수학 30분 다 외우면 실전 가서 다른 유형랑 틀리잖아. 국어도 다른 유형랑 틀릴 거 아니야. 뭘 이걸 맞다고 넘어가면 해결이 돼. 차라리 수학을 답을 외우지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4단락 계속 볼게요. 자, 2단계 왜곡 보정이 된 영상이 아직은 몇 개의 점들 봐봐. 아까 반복되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봐봐. 이걸 놓친 거야. 왜? 봐.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색의 점들이 있어.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색의 격자판의 점들이 있는 거야. 두 번 반복됐죠. 3단락 4단락 초반파에서. 이 대응을 이용해서 뭐 한다는 거야? 3번 원근 효과 제거 시점 변환한다는 거죠.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게 된대. 영상의 점들과 격자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하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명확히 전 안 들어오는데 아마 2단계, 3단계 내용을 여기다 녹인 것 같아요. 아니면 3단계 원근 효과에 대한 상술이든지. 근데 어쨌든 앞에 있는 내용 반복 같은 거야. 맞잖아. 왜냐면 봐봐. 왜곡 보정된 영상은 1단계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2번 왜곡 보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왜곡 보정은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래, 그 영상의 점들과 그에 대응하는 실색의 3차원 점들, 얘를 위치를 알고 추정을 해요. 뭘 이용해서?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추정을 해. 그럼 추정을 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3차원 2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원근 효과가 생겨. 그거를 3단계 시점 변화를 통해서 해결. 그 내용 반복이네. 결국에는 3단락 내용 반복이네. 근데 아직은 내가 왜 이 4단락이 이걸 반복인지 잘 모르겠어.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보일 수도 있겠지. 자, 그럼 봐봐. 14번 1번 아까 얘기했죠? 1, 2, 3, 4단계를 처리했을 때 합성 단계를 거쳐 카메라 하나가 아니겠네.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항상 이 문제는 주제 구조니까. 여러분 이거 발췌독 하잖아요. 죽어 그냥. 이 문제 풀면 뭐해? 두 번째 문제부터 터지는데. 외부 변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카메라 기울어짐. 내부 변수는 카메라 곡률. 맞죠? 카메라 자체. 벌써 틀렸죠? 자체면 내부겠지 이 사람들은. 3번 전후라고 봐봐. 그러니까 지금 따로 노는 게 아니야. 선지들이 1, 3번이 같이 놀잖아. 근데 봐. 뭘 물어본 거야? 왜곡 보정 언제 한다고? 왜곡 보정 2단계라니까. 맞죠? 주제 구조가 잡혀서 3번이 보였어야 되는 거야. 1번도 3번도. 4번 선지.
영상의 중심부부터 멀수록 크게 휘어지는 것은 잘 봐. 이게 지금 2단락 같아 보이기도 하고 3단락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3단락에서는 샵3 원근 효과잖아. 해결하는 게. 원근 효과가 뭡니까? 카메라의 거리가 멀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됐어? 그런데 휘어진대. 그럼 곡률인 거잖아. 2단락이겠지. 그럼 뭐야 이게? 중심은 볼록, 주변부 더 휘어진다. 이게 뭐야? 곡률 때문에 생기는 상해 왜곡이야. 샵2 내부 변수 곡률 때문에 생기는 상해 왜곡. 상해 왜곡 어떻게 해결했어? 왜곡 변수를 해결했겠지. 맞네. 보이죠? 상해 왜곡 어떻게 내부 변수 어떻게 왜곡 계속 나타내고 걔는 왜곡 모델로 해결한다. 그래. 됐니? 야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아도 지금 왔다 갔다를 두세 번 하는데 주제 구조를 안 잡으면 왔다 갔다 50번 할 것 같은데 맞죠? 정답 4번 거지. 봐 주제 구조를 잡아야 발췌도기 정확성이 생기는 거야. 왜? 단어가 비슷비슷하잖아. 이게 자칫 3단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야. 왜? 멀다 거리가 멀다 크게 빈다 크기가 작다를 크게 빈다로 순간적으로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교함이라는 건요. 타짜 나오잖아. 손보다 눈이 아니 눈보다 손이 빠르다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보진 않아도 소리로 판단을 하잖아. 타짜 모르냐? 타짜 영화 보면 그런 대사가 있어요. 타짜들이 손기술 써. 눈으로 보고 그거를 잡는 게 아니야. 소리를 듣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24프레임까지밖에 인식을 못한다. 뭐 그러잖아. 눈 자체가 실수가 생기는데 뭘 자꾸 눈에 의식하려 그래. 주제구조 잡는 거예요. 뭐였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그거 있잖아. 누가 고릴라를 봤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게 잘생긴 뭐 아무튼 연예인인지 뭐 차은우가 있어. 막 차은우가 막 해. 그럼 사람들이 뒤쪽에 골라가 춤추고 지나가도 모른대. 자 15번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 비교 대조잖아. 저는 이거 표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여러분이 연습도 되고 되지. 자 근데 일단 1번에서는 쉽게 보이긴 해. 왜? 시야각은 카메라 자체의 것이잖아. 그럼 벌써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 왠 줄 알아요? 카메라 자체 곡률 때문에 생긴 문제를 니은에서 해결한 거 아니야? 그럼 그 왜곡 작아지는 거 아니야? 이지랄 해버린다고. 그래놓고 또 내용 일치로 풀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내. 여러분 이건 그냥 구조도 잡는 게 답이에요. 구조도 잡으세요. 왜? 괜히 이거 선제 건들다가 엉켜. 자 봐 이제 보세요. 전방 부분만이에요. 그럼 몇 단계겠어? 4단계 합성이 아직 안 되겠죠. 1, 2, 3단계겠지. 됐니? 자 그럼 봅시다. 1번. 그렇죠. 당연히 3단계에서 원근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의 영상이니까 샵2 왜곡 보정이죠. 됐어? 자 왜곡 보정은 뭐 하는 거야? 곡률에 의한 내부 변수 또는 기울기에 의한 외부 변수를 해결하는 거지. 맞죠? 또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이다. 그럼 봐봐. 원근 효과는 뭡니까?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우면 멀면 크기가 더 작아지는 거잖아. 여러분 봐봐. 이거 어디서 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기출이야. 첫 지문.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수학하기 힘든 게 뭐냐면 공부를 이상하게 해 자꾸. 여러분 수학 30번 킬러 처음부터 풉니까? 내가 수업을 이런 걸로 하잖아. 이 수준의 애들은 수업 안 들어요. 그러다 갑자기 내가 단계 뽕 뛰잖아. 그럼 뭐예요? 이러는 거야. 이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무슨 알겠어? 이렇게 밟아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 봐. 카메라 지금 3단락에 그냥 여러분 눈높이 맞추긴 할게. 3단락에 보시면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부터 멀어질수록 더 작게 나타난다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양한단서 단한단서 지문 기억납니까? 양한단서 단한단서. 봐.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이쪽에 이렇게 서 있어. 저 멀리 친구가 있어. 내 앞에 있는 나무는 요따만해. 친구 앞에 있는 나무는 요따만해. 끝났죠? 이거야.
나무의 크기는 실제로 같지만 내 눈엔 작게 보이잖아. 이게 뭐겠어? 원근 효과지. 그럼 봐. 지금 합성 이전이니까 모든 왜곡은 다 보정된 애들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C, D는 실제 똑같은 거야, 크기는. 그런데 왜곡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에는 C가 더 작아 보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였겠지. C와 D가. 뭐라고? 이거 양한단서 단한단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선정한 지문들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쓸데없는 지문들, 특히 이강 같은 거 갖고 오면 내가 갖다 던지는 이유가 그거야. 진짜로 어지간한 지문들 내가 쳐내준 거예요. 봐봐, 이 시기 어떻게 다 건드려. 그럼 이 시기에 2일 이상 기출을 내가 다시 한번 찝어준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거꾸로 얘기했죠. 그러면 윗변이 더 짧아야지. 그 맥락에서 보면 바로 정답이 4번 나오겠죠. 이제 왜? 1, 2번 똑같은 얘기잖아. CD를 비교했어. C가 더 작다니까. 이게 돼요? 이 그림 하나 가지고 1번, 2번, 4번 해결된다고. 그럼 봐봐.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요. 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가 실제로는 여기, 뭐 B가 여기였던 거야. 그런데 이걸 보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샵3로 원근 보정을. 그럼 얘가 더 길어졌겠지. 여긴 더 짧아질 거고. 즉 뭐야? 원근 효과 똑바로 잡고 있었으면 여기서 보이죠. 더 커진 거야? 더 커진 거 맞네. 맞죠? 멀리 있는 거를 더 크게 그린 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카메라 대상의 거리가 멀수록 크기가 작아졌으니까 이 문제 해결 어떻게 한다고? 거리가 멀수록 크기를 더 키워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지금 됐어? 자, 3번 아웃시켜볼게. 봐, 왜 틀렸어? 그래, 이게 뭐냐면 이거야.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한 영상의 점과 격자판의 점들이지 영상 안에 있는 점들이 아니라니까. 얘는 영상 내에 있는 점들이잖아. 됐니? 이해됐어요? 그리면 돼. 자, 근데 잘 들어. 15분 그냥 표 그려요. 그게 제일 정확해. 자, 표 그리는 시간도 한번 재봐요, 여러분. 왜? 이 문제를 표를 그려서 궁극적으로 할지 말지를 실전에서 판단하려면 이런 성격의 이런 정보량의 지문들이 표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해봐야죠. 제가 표를 그려보라는 거는 좀 근본 실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교화시키고 품을 올리라는 의도도 큰 거예요. 사실 이 지문은 표를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핵심 원리가 PS라는 게 보여야 돼요. 정확하게 PCS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첫 단계는 그냥 촬영하잖아. 촬영하는 순간 문제 발생이야. 이유가 뭔데? 그렇지.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 때문에. 변수라고 돼 있냐? 자, 내부 변수 왜 생겨요? 그러면 카메라 자체 곡률이야. 아니, 그럼 곡률 없는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왜 안 되는데? 봐. 카메라 곡률이 있어야 각도가 각도가 커지는 거예요. 맞잖아. 우리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안 보이는 데가 진짜 많다고. 그걸 보게끔 해주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시야각을 넓히려고 광각을 쓰는 건데 시야각을 좁히면 되겠냐고. 이해됐어? 아니, 애당초 내가 얘를 쓰는 이유가 광각 카메라를 쓰려고 쓰는 건데 왜 시야각을 좁혀요 지금? 시야각을 살리면서 해법을 찾아야지.
자, 시야각을 높였더니 어떤 단점이 생긴 거냐면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주변부는 쭈그러드는 거야. 이게 뭐라고? 상해 왜곡이라고. 그럼 이 상해 왜곡은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곡률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 곡률을 이용해서 개수를 만들면 화면마다 왜곡된 수치가 나올 거고, 그럼 개수 유형을 계산해가지고 보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시야각을 줄이는 게 아니야. 구부러진 곡률을 상해 왜곡을 해결하는 거지. 2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1단계 이후 2단계에서 하는 보정 단계고, 자, 3단계는 뭐냐면, 뭐였어 이게 3단계가? 시점 변환이고, 시점 변환 왜 하냐면은, 자, 봐, 이것도. 원래는 3차원 세계를 2차원 세계로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카메라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보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거리가 멀수록 크기를 키워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쨌든지 간에 렌즈와 이걸 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거리가 멀면 당연히 크기는 작아지는 원근 효과가 생기죠. 근데 이걸 자꾸 하나씩 발췌도 가잖아. 그러면 안 보여, 어떤 단어들이. 그러면서 엉켜.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발췌돼서 답 맞추겠다는 이 썩은 생각을 일단 다 버려야, 다 폐기를 해야 이런 데서 탈출구가 보이는 거야. 오히려 희한하게 적당히 발췌해서 답 찾는 그런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썩은 정신을 진짜 없애버려야 돼요. 여기 봐봐, 보이긴 보인다니까 발췌독하면. 근데 봐봐, 발췌독 해봐. 거덜나 지문이지 벌써. 노란색 봐요. 노란색 밑줄 치기 시작하니까 거덜나기 시작하잖아. 자, 그래도 시간 충분한 발췌독 해야지. 해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여기 남아있네.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작게 나타난다. 근데 또 뭐가 문제인 줄 아니? 그럼 격자판이 혹은 격자판이 대상이야? 모르겠다는 거야 그거를. 근데 어쨌든 봐봐, 격자판 판때기잖아. 사이의 거리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격자판도 대상이라는 얘기잖아. 어떤 대상이든지 거리가 멀수록 작아지는 거잖아 항상. 맞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야? 선생님 그럼 니은에서 그 보정한 거 아니야? 이지를 알고 보니까 또 니은을 또 찾아. 그러네. 그 왜곡이 보정돼 있으니까 격자판 거리 보정되는 거 아니까 또 이러고 있어. 그래서 니은을 엿다 박은 거야. 니은은 몇 번째 영상이야? 두 번째 영상이라니까. 거리에 따른 크기 보정은 몇 단계에서 했어? 3단계에서 하는 거야. 원근 보정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표를 그리면서 주주구조 빡세게 잡힌 애들은 이게 보인다고요. 근데 안 보이는 애들은 정보를 찾으면 또 정보가 헷갈리고, 어떤 정보를 찾으면 또 헷갈리고, 또 헷갈리고, 이러다 다 터졌지. 이해됐지? 자, 3번. 곡률 보정한 거는요, 거리 따름이 아니잖아. 격자판 거리에 따라 해결하는 건 곡률 변화가 아니라 뭐요? 3단계 원근 효과 보정이라니까. 원근 효과를 시점 변환한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아까 맨 처음에 1, 2, 3단계가 진짜 개빡빡하게 잡혀 있었어야지. 여기서 이거 3단계 물어본 거네. 근데 3단계가 원근 효과인데 원근 효과는 어떤 카메라든지 다 있겠네. 그러면 2번이 맞네. 곡률이라는 건 3단계에서 보정하는 게 아니라 2단계 기억에서 보정하는 건데, 기억 이후에서 보정하는 건데, 그게 니은이 된 건데. 잠깐만. 그래, 니은 곡률 변화했잖아. 맞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니까 또. 뭐가 틀린 거라고? 거리에 따른 곡률 변화가 틀린 거라고. 거리는 크기 변화를 가져오지. 왜? 원근 효과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뒤죽박죽 섞어 놓으니까 틀린 5개 선지, 틀린 4개 선지에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미쳐 이제. 그다음 봐봐. 카메라 기울어지면 외부 변수죠. 됐니? 외부 변수 어떻게 얘기했어? 로 가야 되는 건데 내용 일치로 가면 또 헷갈립니다. 자 봐요. 외부 변수 어떻게 얘기했어? 기억과 실색의 격자판 비교해서. 니은이 아니라 기억과 비교해. 기억과. 맞죠?
기억과 실색의 격잡한 비교해서. 그럼 또 니는 뭔 생각하는 줄 알아? 주제 구조를 잡았으면 이게 기억이라고 생각해서 푸는데 주제 구조를 못 잡잖아요. 잠깐만, 니은하고 실수의 격차분 비교해서 보정할 수 있나? 이러고 있는 거야. 있지도 않은 정보를 찾느라 또 뒤지는 거야. 이제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또 정보가 없으니까. 있어버리면 OX가 명확해지는데 없으니까 OX가 불명확해지니까 잠깐만 되나? 그럴듯한 선지를 넣어놓지. 그럼 뭐 누가 봐도 오답인 선지를 그냥 쉽게 내놓고 뭐 변별이 돼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그렇지. 자, 니은의 상해 왜곡 때문에 격잡한 윗부분으로 갈수록, 아니 중앙부야. 상해 왜곡은 중앙부라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더 크게 작아 보이는 건 뭐라고? 원근 효과고. 봐봐, 결국 여기에 쓰인 키워드들 다 뭐야? 원근 효과, 원근 효과. 보여요? 외부 변수, 크기냐 곡률이냐, 원리 묻고 있잖아. 원리. 뒤질 정도로 원리잖아. 어? 근데 자꾸 세분의 0으로 들고 오니까 작살나는 거야. 그래 내 표그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이면서 이게 보이면서 다시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가 보이면서 1, 2, 3단계 그거 묻고 있구나 이 느낌인 거야. 근데 이거 덤볐잖아. 같이 들려. 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15번을 맞췄다 하더라도 16번 틀린 애들은 뭐냐면 15번에서 생각이 더 엉클어진 거야. 그 생각을 헝클일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걸 풀어도 돼. 근데 그게 좀 뭔가 아니다 싶은 느낌이 딱 들 거예요. 왜냐면 경험적으로. 그럼 그냥 주제구조 빡세게 가고.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부터 주제구조를 뒤지게 잡고 가야 돼. 아니다 싶으면은 한 지문 버려. 그래도 1등급 다 나와. 자, 근데 그거는 플랜 B고 뭐 그건 시험 당일날 판단하는 거고. 지금 그건 연습할 게 아니야. 지금 뭐 연습해야 돼? 이거. 왜? 지금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다 내재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너희가 좀 체지방률 7%인 거야. 3%로 지방만 걷어내면 되는 상태. 이 근육은 이미 만들어놨어. 근육이 애당초 없으면 모르겠지.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방 커팅 단계야. 지방 커팅 단계. 또는 있는 근육을 더 현명하게 하는 단계라고. 알겠어? 질문. 제가 왜 이 두 질문 선정한지 느낌 잡으셔야 돼요.